남친과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시댁과의 갈등으로 지쳐버려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우선 남친과 저는 2년째 연애 중이었고 6개월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31살로 현재 무직 상태이고 1억 정도 모아놓았습니다. 결혼 시 저희 집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조만간 이직할 예정입니다. 남친은 34살로 건설업에 종사 중이고 모은 돈이 0원입니다. 오히려 빚이 2천만 원 정도 있었기에 제가 1천만 원을 빌려줘서 갚은 상태였죠. 결혼을 하게 되면 홀어머니의 최대 지원이 2천만 원이라 했었고 이마저도 지원이 안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1년 뒤인 23년도 봄 남친 어머님 생신날에 처음으로 남친 식구들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중 저희 가족과도 처음 자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우연히 남친과 데이트를 하다 어머님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제 앞에서 갑자기 그 얘기했던 대출 말이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 고향이 섬이라 섬생활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살려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현재 어머님은 인천에 위치한 허름한 빌라에 거주 중이십니다. 문제는 그 집에서 저희가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대신 남친에게 2억을 대출해달라고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결혼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대출해줄 생각이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상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해서 남친에게 나랑 결혼 안 하는 거면 2억 해드렸어 하고 물었더니 솔직히 말해서 해드렸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은 시어머니가 아닌 남친과 저 이렇게 둘이 하는 거라는 생각에 남친을 믿기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 모두가 남친을 좋게 봤었기에 알아서 잘할 사람이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다 23년도 가을에 남친과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같이 살면서 결혼 자금도 모을 겸 월 200만 원씩 저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남친에게 있는 빚 2천만 원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해서 1천만 원을 빌려주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올해 설날 남친 어머님은 지인들과 터키로 여행을 가셨고 남친과 저는 저희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네요. 저희 엄마가 어차피 같이 살고 있는데 이번 연도 가을이나 겨울에 결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도와주겠다고요. 참고로 이번 연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남친 회사 특성상 축의금을 많이 땡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친도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좋아했고 본인 어머니께 결혼 지원에 대해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남친이 모은 돈이 0원인 상태에서 빚마저도 제가 갚아줬었기에 양가 부모님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섬에 2억짜리 집을 사셨다고 통보를 해오셨다네요. 그중 1억 5천이 빚이라 당장은 지원을 못 해주는 상황이고 내년 봄에 갯돈이 들어오면 2천만 원 정도 도와주겠다 하셨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찌됐건 어머님이 해주신다 하셨으니 남친에게 그럼 우리 계획대로 이번 연도에 결혼하고 지원금은 내년 봄에 어머님께 받으면 되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번 연도는 시간이 안 되셔서 결혼식 못 오신다네. 올해는 결혼 못할 것 같아.
빚 갚으셔야 해서 섬에서 일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더라. 하고 말하더군요. 거기다 항상 말이 바뀌시는 분이라 그 돈도 확실하지 않다 했습니다. 남친도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했는지 결혼하는데 장모님만 축하해 주시네. 우리 가족은 축하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버려진 자식이 된 기분이야. 하고 말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친 누나가 본인은 결혼할 때 지원 안 받았는데 왜 동생만 지원을 해주냐는 식으로 불만을 말한 사건도 있었다 했습니다. 저도 남친의 말에 마음이 아파 하루 종일 달래줬었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 남친이 어머님과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하고 있네요. 해서 어제는 버려진 자식이라고 상처받았다 하지 않았어? 하고 물었더니 그럼 엄마한테 앙금을 계속 품고 있냐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건 남친이 그런 말을 하고 난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다음날 아침이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나니 남친을 예뻐하며 우리 사위라 말하던 가족들이 생각나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해서 본인 주장 없이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애 같아. 결혼 생각은 있는 거야. 하고 따지게 되었고 결국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싸우고 눈물을 흘린 끝에 어제 남친에게 들은 말은 솔직히 우리 엄마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해. 전화 한 통 안 하고 매일 카톡만 보낸다고 예의가 없다고 하셔. 너도 엄마한테 서운한 게 쌓여 있는데 결혼하면 당연히 고부 갈등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다. 결혼하려면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엄마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어서 엄마가 섬에서 아둥바둥 사시는 걸 막을 수가 없어. 빚 갚느라 일해야 해서 시간이 없으니 올해는 결혼식에 못 온다는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결혼할 마음가짐이 덜 된 것 같다. 우리 엄마 잘못도 아니야. 그냥 돈 못 모은 내 탓이고 엄마를 내치지 못하는 내 탓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한테서 도망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든 걸 놓아버렸네요. 어머님이 원망스럽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어머님이 진짜 전화 안 했다고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연도에 아들 결혼식에 올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들이 결혼하면 시간을 비워야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냥 어머님은 오빠를 결혼시킬 마음이 없어서 간접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야. 오빠가 결혼하면 당신 입맛대로 돈을 휘어잡을 수 없으니까 그러시는 거야.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하고 다다다 쏘아대고는 대충 짐을 싸서 본가로 와버렸습니다. 지금은 하나씩 정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빚 갚느라 내줬던 1,000만 원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많은 걸 바랬던 걸까요? 저와 저희 가족이 남친에게 바랬던 건 단 하나였습니다. 결혼 지원이 없어도 모은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다만 남친의 똑 부러지는 태도를 원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해서 아내와 함께하는 결혼 생활을 원했을 뿐이었는데 남친은 아니었나 봅니다. 마지막까지 본인 어머니를 놓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 여기서 제가 빠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마음의 정리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집안과 부모님에 더해 돈까지 얽혀있는 상황이라 제가 예민하게 굴었던 걸까요?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구질구질하게 미련이 남는 것 같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님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아픈가요? 그럼 그 남자랑 결혼하세요.
제가 볼 땐 빌려준 돈 받아내고 헤어지면 다행이다 싶습니다. 애초에 그 나이에 모은 돈 없이 빚만 쌓인 놈을 돈까지 대줘가며 결혼을 한다고 설쳐대신 게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이미 끝난 관계이니 미련 갖지 말고 털어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 말은 못해도 님 부모님 복장이 터졌을 겁니다. 눈이 발바닥에 달렸나요? 이렇게 끝내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부모님께 잘하세요. 두 번째, 내 자식이 이 꼴 보여주면 호적을 파버릴 겁니다. 부탁으로 살라고 키운 게 아니잖아요. 꼴을 보아하니 허름한 빌라에 안 들어가고 돈 안 준다고 대놓고 결혼식에 안 온다고 비꼬 오는 것 같은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돈 버느라 결혼식에 못 온다는 인간이 터키 여행은 어찌 갔대요? 제발 사람 보는 눈 좀 키우세요. 제대로 대접받고 사시고요. 세 번째, 님도 조상신이 도왔네요. 님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연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들 돈을 지고 놓기 싫으니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저리 표현하는 거고요. 물론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라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그만하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도 잘 헤어졌다 생각하실 겁니다. 정리 잘 하시고 당분간은 남자 만나지 마세요. 눈이 발바닥에 달린 것 같은데 제발 사람 보는 눈부터 키우시길. 네 번째, 마지막에 예민 타령하는 게 더 어이가 없네요. 도대체 어디가 예민했다는 거죠? 돈 때문이면서 전화 안 해서 예의 없다고 핑계대는 남친 엄마나 화난다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남친놈이나 둘이 똑같습니다. 콩콩 팥팥이에요. 아들이 엄마한테 돈 갖다 바친다고 못 모으고 빚까지 진 것 같은데 결혼하면 어떨지 뻔합니다. 고부 갈등은 말 안 해도 당첨이고 남편도 님 편이 아닐 거예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런 시어미와 남편이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나을 겁니다. 미련이 철철 넘치는 것 같은데 제발 흔들리지 말고 끝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